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자상하면서 성실한 남편과 성실하고 얌전한 딸 하나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는 남편, 그리고 엄마를 너무나 좋아하는 딸까지 부족할 것 없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을까요? 사람은 전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갑자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야기는 딸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대학을 다녔던 딸아이는 졸업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이가 저와 남편을 특히 많이 좋아했거든요. 다른 집 딸들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 딸은 그 반대였죠. 그렇게 딸이 돌아오면서 저는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아주 건실한 청년 하나를 사위감으로 미리 정찍어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딸과 꼭 맺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청년부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서도 눈에 띄는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키도 꽤나 훤칠했고 듬직하게 생겼으면서 성격마저도 좋으니 당연히 인기가 많았죠. 남들이 꺼리는 음식물 쓰레기 치우기나 노인 모국 봉사 등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바른 청년이었죠. 직업도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랑 같은 봉사활동을 몇 번 하면서 그 청년과 저는 여러 번 대화를 나눴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어쩜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꼭 우리 딸을 소개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딱 보면 왠지 사위로 삼고 싶은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왠지 제 남편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둘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기회를 꼭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우리 집에 초대했고 딸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청년은 우리 딸이 나긋나긋하면서 잘 웃어서 좋다며 호감을 보였고 딸도 남자다우면서도 자상한 면이 있다고 아빠 같은 남자라며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둘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만남을 이어가는 듯했고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제가 고른 사윗감이지만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돈댁들도 보니까 정말 점잖으시고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딸도 우리 부부처럼 그저 평생 서로를 아끼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게 됐으니 사윗감을 저희 집에 인사시킬 요령으로 저는 저의 자매를 모두 집으로 소환했습니다. 저는 5자매 중 둘째인데 우리 자매는 참 사이가 좋거든요. 5째 막내만 빼면 말이죠. 막내는 저와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 나는 늦둥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미모로 콧대가 참 높은 여자였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어서 5째까지 낳았는데 딸이 태어나니 아버지는 많이 속상한 듯 했는데 워낙 막내가 예쁘고 애교도 많고 하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애가 욕심도 많고 버릇도 없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모두 막내의 성격을 고쳐보려고 혼도 내보고 달래도 봤지만 막무가내인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상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한다고 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이혼만 3번을 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편력이 워낙 심했는데 5년 전 넷째 제부에게 수작을 걸다 들켜서 넷째 동생을 이혼시키기 직전까지 만들어 나머지 자매들과 모두 절연을 하게 되기도 했죠. 하지만 막내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어서 저와 셋째만 막내와 연락을 하고 있고 첫째 언니와 넷째 동생은 여전히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윗감을 소개해줄 겸 막내와 넷째 동생의 화해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 자신을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이죠. 오랜만에 5자매 모두가 저희 집에 모였는데 막내가 언니들에게 워낙 사근사근하게 애교도 잘 피우고 착하게 굴어서 그런대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갈 때쯤 딸과 사위가 들어왔죠. 사위가 이모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막내가 제 사위를 보더니 너무 잘생겼다. 내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막내는 남자들에게 애교가 잔뜩 묻어있는 말을 잘하기도 하고 그냥 칭찬이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자신의 비장의 무기인 눈웃음도 살살 쳐가면서 계속 사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위는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지만 그렇다고 이모님께 결례를 저지를 수 없으니 계속 웃고 있었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저희 집에 잠깐 머무르겠다며 무작정 짐을 싸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원래 동생은 전 남편에게 받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로워서 참기 힘들다는 둥의 핑계를 대면서 우리 집에 오더군요. 약간 어안이 벙벙하긴 했지만 동생이 집세도 내겠다, 혼자서는 더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다며도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당분간만 와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동생이 요즘 심심하니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회개시키고 싶어서 자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항상 거절하기 마련이었는데 자기 입으로 교회 가고 싶다고 하니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은 노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착한 일도 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치렁치렁했던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화장도 옅게 하더라고요. 역시 애가 타고난 미인인데다 아이도 안 낳아서 그런지 40대 초반이지만 누가 보면 30대 정도로 볼 것 같았습니다. 피부도 탱탱하고 큰 눈에 얼굴도 작은 데다가 몸도 날씬해서 어딜 가든 눈에 띄는 애였죠. 솔직히 제 딸보다 나이가 많이 위긴 하지만 나란히 있으면 자매로 볼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도 입교를 하게 됐는데 예쁘니까 특히 남자 신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정말 동생이 백과천선했는지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남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다면서 저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단에 미끄러 넘어지게 되면서 저는 2달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당분간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과연 혼자서 교회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남들한테 호감을 얻는 건 워낙 익숙한 애니까 잘할 거라 생각했죠. 딸과 서희는 그때 한참 결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둘은 이 근처에서 집을 얻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 식장도 예약하는 등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결혼 준비를 했죠. 제가 도울 것이 뭐 있을까 싶었지만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했다면서 제가 도와줄 것은 없다고 하는데 내심 내가 딸을 다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한 달 정도 쉬고 있을 때 저는 권사님에게 의외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제 동생이 교회 남자들, 특히 제 사위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 사위에게 계속 말을 걸고 붙어 있으려고 하고 스킨십까지 서슴없이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보기 좋지 않다고 교회에서 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자기 성격을 쉽게 버리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남자들이 무조건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좋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사위가 제 동생의 둘째 남편과 좀 닮은 구석이 있는 듯 했습니다. 동생이 가장 좋아했던 남자가 둘째 남편이었는데 유일하게 동생을 먼저 찾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성격이 올곧은 사람이었는데 동생이 결혼 후 남성 편력을 고치지 않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했지만 이미 깨진 접시는 다시 이어붙일 수 없다면서 냉정하게 말했고 그 뒤로 동생과는 아예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착한 여자를 만나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동생은 어떻게든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 몇 년간 쫓아다녔는데 그 남자는 절대로 잡히지 않았네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동생은 그 남자를 잊겠다며 이 남자 제 남자 다 만나고 다녔지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은 듯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남자를 닮은 제 사위를 보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동생을 불러 요즘 교회에서 너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니 자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길길이 날뛰면서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서 동생을 못 믿는 게 말이나 되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동안 이 행실을 보면 누가 널 믿을 수 있겠냐고 하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언니 정말 실망이라고 하더니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동생이 저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차라리 자기 발로 나간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동생이 좀 불편하긴 했거든요. 교회 사람들이랑 만난다고 항상 집을 비우면서 집안일을 돕지도 않았고 낸다는 집세도 결국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불편한 게 보였고요. 막내는 냅두면 알아서 잘 살해라고 생각하고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청년부에 있던 상당수의 여자들이 탈퇴를 했고 남자들은 저들끼리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꼬시고 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그동안 막내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제게 괜찮다며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사람 좋게 웃더군요. 역시 인품이 참 좋은 사위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아이가 밤 늦게 돌아왔는데 많이 운 것처럼 눈이 빨개져 돌아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딸이 문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울기만 하는 게 들렸습니다. 한 번도 딸이 이랬던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제발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엄마 너무 답답하다고 말하니 딸이 결국 저에게 이유를 말해줬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결혼을 잠시 생각해보자고 했답니다. 언젠가부터 사위와 연락이 뜸하게 되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요즘 한참 바쁜 시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려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는 소리를 들으니 딸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딸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위를 많이 좋아했으니 당연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죠. 대체 결혼을 미루자고 한 이유가 뭐였냐고 물으니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았답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나서 딱이라도 때리는 건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지 일단 둘이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당분간 둘을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그날 이후로 저한테 연락이 한 통도 없었습니다. 셋째 동생에게도 물어보니 자기도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하더군요. 저라도 동생을 한번 보러 가야 하나 싶었는데 그러다가는 또 귀찮게 엮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죠. 원래 옛날부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곤 하는 애라서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으니까요. 한 2주일쯤 지나서 딸애가 저에게 사위와 결혼을 다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니까 딸이 참 많이도 매달린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많이 수척해졌고 누가 봐도 우환이 있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사실 딸 애가 공부만 열심히 했지 남자를 만나본 경험은 별로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잡았는데 결국 사위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잡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식장 예약을 잡았는데 예상했던 날보다 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딸애한테는 이렇게 빨리 해도 괜찮냐고 물었는데 차라리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결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막내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막내가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다. 교회에 자기가 난동을 피우고 떠나게 되어서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딸의 결혼 준비는 잘 돼가냐고 물어 저는 잘 돼가고 있다고 말했고 동생은 잘 됐다며 둘이 행복하기를 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못 가겠지만 부디 둘이서 잘 살았으면 한다고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통화를 마치고 저는 약간 수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저도 딸과 같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딸의 결혼 소식을 알리고 예단까지 준비하려니 눈코 뜰 새 없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약간 삐끗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위는 딸에게 참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집안 살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꽃을 사오고 항상 출퇴근할 때마다 딸의 직장까지 데려다주는 등 정말 세심하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딸도 그런 사위에게 푹 빠져서 행복해했죠. 게다가 사돈댁들도 딸을 너무나 예뻐하셨습니다. 빈집에서 자랐고요. 어른들에게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예의도 바르니 사랑을 듬뿍 받았죠. 특히 사부인께서는 우리 딸을 친딸처럼 아끼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다이아 반지까지 선물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위를 아들처럼 딸은 사돈에게 딸처럼 여겨지면서 좋은 부부라고 부르기 충분했죠. 어느 날 맞이 내려오는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서 하셨다고요. 자고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4.16처럼 셔위가 중국으로 6일 동안 여겨지면서 장기 출장을 가게 돼서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중국으로 6일 동안 장기 출장을 가게 돼서 빈집에서 자기 싫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했죠.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중국에서 때때로 딸에게 연락을 줬지만 워낙 바빠서인지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카톡 몇 번만 됐고 영상통화는 잘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손님방을 정리하다 동생이 미처 챙기지 못한 옷가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동생이 급하게 가느라 다 챙기지 못한 옷들이었는데 한두 벌도 아니니 빨리 가져다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동생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30분 정도 걸리니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거든요. 오랜만에 동생네 오피스텔에 도착했고 저는 304호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눌러도 답이 없길래 저는 예전에 동생이 알려줬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2년 전쯤 동생에게 엄마가 싸준 반찬을 주려고 받아놓은 비밀번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웬 남자 구두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익숙한 디자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동생이 남자를 데리고 온 것은 분명한 듯 했습니다. 그냥 옷까지만 놓고 나갈까 싶었는데 왠지 그때 꼭 침실문을 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초를 망설이다가 침실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만 기절할 뻔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줄만 알았던 제 사위가 동생과 함께 침대에 잠이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둘을 때려서 깨우기 시작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자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사위를 정신없이 때리니 동생이 언니 그만해. 다 나 때문이니까 차라리 나를 때려. 라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네가 잘못이다. 꼬실 남자가 없어서 조카 남자를 넘봐. 라고 하니 옆에 있던 사위가 장모님. 제 잘못입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라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저는 둘을 앉혀놓고 빠짐없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먼저 관심을 가졌다 합니다. 한 번 본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다고요. 자기도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 가족은 건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너무 깊이 빠져버려서 도저히 잊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꾸만 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우리 집에 왔고 교회도 다녔다는 게 동생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 얼굴만 보면 그저 행복했고 자꾸만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위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거절했는데 자기도 점점 동생에게 빠지게 됐답니다. 동생은 자기가 마음먹은 남자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애입니다. 결국 사위도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딸 애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딸이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아서 초췌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마냥 그걸 지켜볼 수 없어서 결국 동생과의 관계를 정리했답니다. 제 동생도 자기 조카와 사위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결국 자기가 먼저 마음을 접기로 했다고 하네요. 사위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제 딸에게 더욱 잘해주려 했답니다. 하지만 사위는 제 딸을 정말 좋아하기보다는 호감 정도였고 어쩌다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지 제 딸에게 크게 마음이 있지는 않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동생을 만나게 되니 자꾸 마음이 끌렸고 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잊기가 힘들었다네요. 결국 사위가 먼저 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제 동생과 함께 있었답니다.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낸 거였다네요. 이제 서로 정리하려고 한 거니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합니다. 동생도 사위는 이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도 이제 우리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거니까 언니만 모른 척 해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나머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딸은 사위가 돌아왔다며 오늘부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제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날 무엇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동생의 말대로다며 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딸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지 않아서 누워만 있었는데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사위에게 물었지만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동생의 말대로 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딸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사위에게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위와 만났고 제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자네가 저지른 일이니
자네가 알아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이죠. 자네가 직접 딸애한테 말하고 수습하라 말했습니다. 사위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알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 본 게 사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만나서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데 네가 저지른 짓의 대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자신도 이런 일로 인연을 잃는 게 너무 괴롭다면서요. 진심으로 언니와 조카에게 미안하다며 사위는 자기가 먼저 건드린 거였으니 너무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답니다. 그쪽은 우리와 이미 인연이 끝났으니 더 이상 네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동생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정도 후 딸이 수척한 얼굴을 하며 짐을 싸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제 딸을 안아주기만 했죠. 너무나 괴로워 보였던 딸. 제가 이렇게 만든 것만 같아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부르지만 않았다면 막내와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자매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아니 차라리 그 남자와 딸을 이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많은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제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죠. 딸은 그래도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었고 요즘에는 운동에 맞들려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잡생각이 나지 않고 개운한 기분이 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네요.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사위는 교회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종적을 감췄습니다. 며칠 전에는 전 사돈어른이 딸에게 연락을 했다는데 전 사위가 딸을 많이 그리워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곁을 떠나니 많이 허전해 한다면서요. 하지만 딸은 다시는 그 남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막내는 셋째와 예전에 연락이 닿았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수하게 다니면서 요즘 베이커리를 배우고 있다 합니다. 나중에 빵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라는데 제법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 후로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수하게 다니면서 요즘 베이커리를 배우고 있다 합니다. 제에게는 무엇보다 필이 가장 민재, 나중에 빵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라는데 제법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 후로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닿을 것이고 아니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 딸이 가장 중요한 존재니 딸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겪은 이야기긴 하지만 저도 이게 진짜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인지 참 황당하네요. 지금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답니다. 세상에는 참 별일이 다 있다고 하죠.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딘가에서는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